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지원 재천단학사무소의 정소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충북지원에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드론 영상 매뉴얼인데요. 2020년 2월 본원에서 전국의 모든 사무소에 매빅2 프로라는 드론을 보급했었습니다. 모두들 드론을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업무에 활용해야지? 하고서 대략 난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충북지원에서 제작한 영상은 총 3편으로 영상을 보신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제작 순서는 테이크 1 법령, 테이크 2 비행 사전 준비, 테이크 3 비행 및 비행 후 업무 처리 요령 순입니다.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항공안전법 제10장 122조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총 2가지입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인데요.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행 안전을 위하여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지역에서 비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구글 스토어에서 레디투플라이, 와우드론, V월드 앱을 설치하시면 저런 지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 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촬영 허가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 촬영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비행 승인의 경우 안 해도 되는 지역에서는 우리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 촬영은 작은 토이 드론이라도 카메라만 달고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허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드론 자격증이 없는데 나 이거 비행 가능한 거야?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2021년 2월 28일까지만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항공보험 및 드론 구입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들은 본원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험 들어있다고 막 날리다가 고장나면 사고경위서 쓰기가 더 번거로울 테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종자 준수사항만 완벽하게 수행한다면 안전사고는 물론 기체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서 9번은 모두 기계적인 상황과 최첨단 기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것은 관찰자를 1명 이상 같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한 예로 비행을 나가다 보면 조종자의 경우 들어온 기체가 떨어질까 화면만 바라보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조종기를 놓친다거나 조종기의 방향타를 갑자기 건드리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같이 나가는 보조자는 조종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살펴 안전하게 드론 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를 꼭 받자. 둘째, 조종자 준수사항을 꼭 지키자. 셋째, 조종자와 함께 나가는 출장자가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조금 더 드론을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이상으로 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영상에 담아 보았고요. 이제 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할 장비들과 운용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금 2편에서 천천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론을 날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블릿 PC입니다. 드론 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모든 사무소에서 보급되어 있는 탭 중에 반드시 드론 전용 탭인 SMT72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탭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충전은 꼭 만땅 시켜주시고 사무실 컴퓨터에 매체 사용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체 사용 승인은 컴퓨터에서 탭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그릭스 로그인을 하시고 2가지 앱을 받아볼 건데 하나는 직불제 앱, 하나는 제일 중요한 범용 드론 앱입니다. 첫 번째로 직불제 앱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아그릭스 로그인을 해서 초기 설치 파일인 3개를 다운받을 건데요. 현장 점검 관리, 모바일 관리, 앱 다운로드를 차례대로 클릭하시고 첫 번째
최근에 올라온 직불 현장 점검 앱 초기 설치 업데이트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 두 번째 직불 현장 앱, 세 번째 범용 드론 조사 앱까지 세금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드론 비행 승인과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드론 원스톱이라고 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라고 뜨는데요. 이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 두 개를 모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하시고 난 후 메인 화면 상단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세 번째 비행 승인과 다섯 번째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을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서 처리 기간은 3일, 항공사진 촬영 허가 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되니 여유롭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을 할 때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비행 계획 등은 어려움 없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 비행하기 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비행을 나갈 때에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드론 조종기, 배터리, 충전기, 가방, 케이블, SD카드, 여분의 블록과 안전 게시판, 비행 이착륙 장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메시 조끼, 버프, 쿨토시, 선글라스, 헬멧, 선크림, 마지막으로 월포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드론 비행 점검에 꼭 필요한 이착륙장입니다. 큰 나무나 전깃줄 등 방해 요소가 없고 드론을 비행하기 좋은 장소, 이런 장소를 섭외해야 되는데요. 그 장소는 어떻게 섭외하는 게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드론 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 곳, 즉 드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의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넷째, 알맞은 이착륙장 선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론의 상태 점검 및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드론이 파손된 곳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짐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SD카드가 장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풀롭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프로펠러라고도 하는데요. 자, 조종기와 탭을 연결하시고 이후에 조종기를 켜시면 됩니다. 조종기, 탭, 연결 부분인데요. 연결하시고 탭 끼워주시고, 이 뒷부분에 이 뒷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막 찾으셔도, 이런 데 찾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를 켜시면 되는데요. 짧게 한 번, 바로 이어서 길게 한 번 누르시면 됩니다. 따닥, 띠리릭, 이 소리 나시면 켜진 거고요. 자, 그때 탭도 같이 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종기를 살짝 내려놓습니다. 드론에 전원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켜시는 방법은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따닥, 따닥. 자, 이렇게 하면 시동이 켜진 겁니다. 이때부터 기계음이 들리니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이때 연결이 안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기체 전원 다시 한번 끄고 조종기 전원 다시 한번 끄시고 다시 켜시면 됩니다. 이런 점검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항상 신중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고 나면 범용 앱에서 비행 목록을 생성하고 촬영 지점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범용 조사 드론 시스템을 클릭하시고요. 팬텀 프로를 에디터 프로로 변환.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드론이 연결되면 해당 시군으로 지도 선택을 들어가 지도 선택하시고 확인. 시작 버튼을 클릭. 다음 눈 창 뜨는데 바로 닫으셔야 됩니다. 다음 왼쪽 상단에 삼선 메뉴 클릭. 조선 목록 생성 클릭. 후 미연면을 클릭하시고 신규 생성을 클릭하시면 밥, 쌀, 조건, 집들을 선택하시고 조사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이때 촬영할 필지를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이 끝나면 닫기. 후 비행 정보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비행 시작을 누르시면 비행장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가 뜨는데요. 딱 한 번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전체 동의하시고 비행 시작을 클릭하시면 비행이 시작됩니다. 예, 드론 비행하실 때 드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약 10m, 5m 뒤로 물러나서 비행하시는 겁니다. 비행 시작.
차후 직불 예행점검 앱으로 사진이 자동으로 넘어가 해당 필지로 자동 매칭이 되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고, 뒤에 말씀드릴 GIS 시스템도 올해는 아니고 차후에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사진 촬영까지만 하시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지원 품질관리과 김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인증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촬영 지역 선정. 둘째, 군락 선정. 셋째, 드론 이착륙지 선정. 넷째, 사진 촬영. 다섯째, 사진 검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무실에 있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같이 해볼까요? 가장 먼저 촬영할 지역을 선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친환경 인증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행정 지원, 현장 조사기기 관리, 현장 점검 통합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조사 목록 조회에서 친환경 인증을 클릭하고 소재지를 선택한 후 조회해 주세요. 조회했을 때 농지가 많은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친환경 태블릿에 조사 계획을 넣었으면 태블릿에서 조사 목록을 생성 후 지도 열기를 눌러주세요. 지도를 연 후 친환경 아이콘이 뜨면 전체적인 지도를 보며 군락을 나누어 주세요. 군락 설정 시에는 거리 재기를 이용해 드론을 한 번에 날릴 수 있게 농지별 거리가 1km 이하가 되는지 확인하고 한 군락당 농지수가 30필지 이하로 되도록 설정해 주세요. 군락을 설정하셨으면 군락 내에 차량 이동이 없고 주변에 위험한 장애물이 없는 공터로 드론 이착륙지를 선정해 주세요. 드론 이착륙지를 선정하셨으면 촬영 허가는 일주일 전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준비를 다 마치셨으면 친환경 태블릿, 드론용 태블릿, 드론, SD카드 등을 챙겨 현장에 나가시면 되는데요. 드론 이착륙지에서 군락별로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드론 앱과 드론을 연결하신 다음 1군락으로 설정한 농지 모두를 하나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 비행 목록을 추가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 비행 정보 업로드를 클릭하고 비행 시작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드론이 농지를 다 찍고 왔으면 오른쪽 상단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촬영 사진 목록 보기를 누른 후 태블릿으로 복사를 클릭해 주세요. 복사 후에 태블릿에서 내 파일, 내장 메모리, NAQS 맵, 촬영 사진, 지역 선택, 범용 드론 조사, 사진 확인 순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진 확인 시에는 첫째, 농지 주변 색이 노랗게 변했거나 풀들이 죽어 보이는 농지, 둘째, 군데군데 까맣거나 노란 풀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 같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사진 왼쪽 하단에 있는 지번을 확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풀이 없이 깨끗한 경우 흙을 덮어 처리한 경우도 있고 잡초를 예초한 경우에는 풀이 말라서 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제초제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친환경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효과적으로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4편 드론 활용 친환경 인증 사후 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우섭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앞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드론 사고 시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명사고입니다. 드론은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륙 직전, 직후 또는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첫 번째로 드론이 비행 전, 이륙 전이나 이륙 직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로 드론의 프로펠러에 찢기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면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합니다. 바로 지원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드론의 사고는 여느 교통사고와 다르게 112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 수습. 두 번째, 상위 기관 보고. 세 번째,
관할 항공청에 사고 신고. 만약에 전신주 사고가 나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없는 근처 안전한 곳으로 가셔서 9번 더하기 1, 2, 3으로 전화하시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한전에서 현장 출동반이 와서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를 지원을 통해 본원으로 전달하시고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보험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비행 중 새를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들로 인해 드론을 분실하거나 추락 또는 실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저희의 드론을 찾아야 합니다. DJI 고포 앱에서 드론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에서 DJI 고포 앱을 실행시킨 다음 오른쪽 상단에 삼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Find My Drone 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지도가 활성화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지막 비행 위치가 빨간색 화살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검색 상자와 함께 왼쪽 숫자가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 검색 상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드론이 어느 위치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은 드론의 마지막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구글 지도에 넣으시고 찾으시면 짜잔 빨간색 화살표가 나올 텐데요. 내비게이션에 쳐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 정확하게 그 지점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간경 500m에서 1km라고 생각하시고 수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상이 있고 파손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한빛 드론으로 꿈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면 됩니다. 저희 충북지원에서는 이번에 지원을 중심으로 사무소의 모든 드론 담당자가 드론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지식 정보를 공유해서 드론 매뉴얼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처음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드론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관가하고 넘어갈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